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평지 그냥 가볍게 산책하시듯이 뭐 기본 가셔서도 별거 없어요. 이 친구들은 문제 좀 이렇게 풀어보시면 끝나요. 네. 게다가 우리가 이미 다 한 자조화로 인해 수학의 감소를 지금 123번째 쓰고 있는 평수미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험금 가피자. 무슨 피자? 가피자. 품목이 논과 밭이에요. 논과 밭. 그러면 뭐 PL 구하면 게임 끝. PL은 수확량 구하면 게임 끝. 조사 수확량. 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논작물. 논. 보험의 목적은 품목이 4개다. 4개 라인 놓고 3개만 써놨어요. 그쵸? 네. 여기 뭐가 있죠? 조사료용 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여기다 안 써놨냐면 조사료용 벼는 평수미를 보장하지 않아요. 수확의 감소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경작불능. 어디서 봤죠? 복분자. 65% 이상이면 딴 거 하세요. 보험금 받으시고 요거만 보상해줘요. 평수미가 아니니까 수확 감소가 아니에요. 근데 분류는 종합위험보장, 논작물, 그리고 수확 감소 보장 밑에 있어요. 근데 사실 또 뭐 경작불능 보장이라고 하는 보장은 따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없으니까 이 친구 조사료용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을 보면요. 거기 보장 생산비가 들어가요. 사실상 생산비 보장이에요. 같은 게 이따가 밭작물에 나오는 사료용 옥수수가 있어요. 사료용 옥수수. 똑같아요.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옥수수 옆에 살짝 이렇게 낑겨 있지만 이 친구처럼 낑겨 있지만 수확감소 보장하지 않아요. 경작불능 보험금만. 그러면 우리 그 논작물 또 밭작물의 평년 수확량 부분에 보시면 얘네들 해놓고 아주 살짝 작게 생산비 보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생산비 보장해서 분류를 해놓으면 되는데 또 거기는 안 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냥 하나씩 껴주자. 네, 껴주자. 네, 오케이. 밭작물 보험의 목적. 밭작물 넘어가기 전에 10회부터 이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10회부터 벼 조곡이잖아요. 조곡. 우리 벼, 밀, 보리 이렇게만 있었는데 벼가 일반 벼하고 분질미, 뭐 고급져 보이지만 가루쌀, 쌀가루 만들기 위한 벼. 그거로 나뉘어져요. 분질미가 이제 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매년 12월, 그러니까 24년 10회면은 23년 12월에 약관을 기준으로 농금원 이론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 과정에서는 미리 변경될 거를 약관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강의를 해요. 근데 농금원 이론서에 그게 꼭 100% 반영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초입문 단계에서 뭐가 10회부터 변경될 것 같아요. 뭐 만감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 하시고 기본 과정에서 더 그냥 집중적으로 보시되 확정은 24년도 3월에서 4월에 농금원 이론서 나와야 제발 이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시험 6개월 전에 하면 어쩌겠다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분질미가 추가될 예정이구나. 뭐 분질미는 다르냐고요? 달라요. 요즘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밀 대신, 그러니까 밀가루빵 대신 요즘에 저기 쌀가루로 만드는 빵도 많잖아요. 여러분, 쌀가루로 빵을 만든다? 우리나라 쌀의 특징이 뭐죠? 점질, 점도가 높아요. 점도가 높아요. 그럼 이거로 이 벼로 빵이 만들어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좀 낮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구나. 네. 자, 밭작물 11품목이에요. 11품목. 사료용 옥수수가 낑겨 있구나. 얘 똑같이 경작불능만 됩니다. 자, 저 품목을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해야 되겠죠?
자, 우리에겐 두 문자가 있어요. 양양 꼬마가 차 타고 감자가 세 개네요. 깜깜한 감옥에 가서 콩팥밥 먹는다. 유치하지만 뭐 우린 몰라서 못 쓰지 않잖아요. 생각이 안 나서 이제 못 쓰는 거죠. 팥이 재작년인가 추가됐죠. 자, 이 품목 중에 콩꼬마 양양가, 이번엔 무슨 꼬마? 양양꼬마 아니라 콩꼬마가 양양에 갔대요. 이 품목들은 농업 수입보장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입보장은 특정 지역만 한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지역에서는 수확감소 보장은 밖에 안 돼요. 근데 수입보장 되는 지역의 이 품목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다가 아니에요. 둘 다. 정보 지원 받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수입보장엔 여기에 이제 포도까지 있죠. 네. 뭐 피해율 100만 24번째인가요? 오케이. 갚이자.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이렇게 맞춰볼게요. 논밭작물과 과수. 논밭작물 vs 과수. 일단 당연하겠죠. 가장 큰 차이예요. 나무 한 그루. 요건 면적 1제곱미터. 이제부터는 여러분 포인트를 1주에서 1제곱미터. 면적. 아니 뭐 벼 이삭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고추 한 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추는 생산비 보장이지만. 자, 그러다 보니 실제 결과 주수, 미고수, 수확불능은 적종이니까 여기서 없네요. 기수학 주수에서 이제 면적으로 바뀝니다.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여긴 결과가 아니죠. 과실이 결실되는이 아니죠.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수확불능 이퀄 고사. 기수학 면적. 왜 수확불능이 고사라고요? 수확불능 용어 의정에서 또 뭐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 않아, 땅이 죽지 않아 이런 거 없어요. 수확불능 이퀄 고사.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연스럽게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죠. 미, 고, 수 있다 치고 그냥 빼버렸어요. 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두 문자 하시는 분마다 다 다른데 통일하자고요. 실, 수, 타, 미, 기. 어떤 분들은 그냥 실, 고, 타, 기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편하신 대로. 저는 실수타미기로 통일할게요. 이거를 하나로 보고 실고타기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무구나. 면적이구나. 자, 수확량 조사. 포인트. 지금까지 나무는 우리 몇 개 피해봤니? 나무는이란다. 과실은 몇 개 피해봤니를 조사했잖아요. 그쵸? 피해 인정계수. 뭐 감귤만 해도 등급 내, 등급 외. 피해를 봤어요. 피해. 논밭작물은 피해 빼고 얼만큼 유효하니?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차이. 그래서 피해 빼고 건지는 게 얼만데? 유효한 작물. 가장 큰 차이예요. 물론 예외적인 품목이 있어요. 옥수수 이런 건 기본에서 하셔도 돼요. 옥수수는 참 또 정체성 불분명하게 피해를 조사해요. 나중에 하시고 피해 빼고 그래서 최종 건지는 게 얼만데 이걸 조사해요. 자, 과수는 물론 감귤처럼 특이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나무 그리고 특정 품목의 추가 보장 특약 정도인데 논밭작물은 그마저도 없어요. 특이하게 종류가 거의 없어요. 보험금이 주계약이 거의 다란 얘기죠. 근데 주계약에서의 보험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약이 아니라 주계약으로 보통 약관으로 별도의 보험금 안 받고 보장해 주는 게 다양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쭉 하겠지만 내가 나오겠지만 일단 경작불능 주계약이에요. 경작이 불가능하세요. 그러면 이 보험금 마늘 같은 경우는 재파종 아이고 보상하는 재로 피해가 있었어요. 파종이 조금
파종을 했는데 파종한 거에 비해서 덜 싹이 나왔어요. 다시 파종하세요. 물론 다시 파종해도 되는 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는 시기라면. 양배추 정식했는데 멧돼지가 쓸어버렸어요. 다시 정식하세요. 가능한 시기라면. 논작물이요. 벼 같은 경우에 이양 직파 했는데, 이양 또는 직파겠죠. 기계 이양을 하거나 씨를 뿌렸는데 재해가 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아이고 불가능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이양 직파 불능 보장. 다른 거 하세요. 아니면 피해가 와서 다시 이양하거나 다시 직파해야 돼요. 재이양 재직파 보장. 경작 불능 보장. 당연하죠. 그건. 그리고 우리 공통적으로 둘 다 수확 감소 보험금. 수확 감소. 이건 둘 다죠. 벼의 경우에는 수확을 하려다 보니 벼 품질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못 팔 것 같아요. 시장에. 수확 불능 보험금. 이게 다 주계약에서, 특약이 아니라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의 종류예요. 다 나중에 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지금은 수확감소 보험금. 자, 보상하는 재해 이거야 자주 하죠. 단 예를 들어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벼 품목에 보상하는 재해를 쓰세요. 병해충 특약 가입. 그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조화를 묻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병해충 7종하고 병해충 종류 쓰고 옆에 특약 가입할 경우 써줘야 되겠죠? 꼭 써야 되냐고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꼭 써야 돼요. 여러분이 채점위원이에요. 서술형 시험이에요. 적어도 플러스 되는 요인하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을 때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예요? 왜 이런 걸 꼭 써야 돼요? 이런 걸 왜 물어보실까?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아니 채점위원 입장에서 자조화를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것만 썼다 그래서 완전 오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5점짜리라면 이거 2점 주고 다 쓰면 이거까지 다 쓰면 5점 주겠죠. 1점에도 떨어지는데. 항상 서술형 시험이면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면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지금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공식을 막 과수 이런 거 계산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 적종 같은 경우에 얘기 잠깐 빠질게요. 적과 종류 위에 누적 감수 과실 수 쭉 구하고 마지막에 과중 곱하잖아요. 근데 종합과수 같은 경우에 매번 감수량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매번 과중 곱하고 제가 그 차이 말씀드렸죠. 결국 그게 그건데 여긴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럼 우리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이대로 하자. 근데 어떤 분들 꼭 이런 거 질문하세요. 이거 그냥 량으로 하면 안 돼요? 매 건마다? 사고마다? 아니면 어떤 분들 이거 그냥 수로 하고 마지막에 적종처럼 과중하면 안 돼요? 저라면 다 맞게 채점. 전 그런 거 질문하시면 저라면 맞게 채점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잖아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수없이 여러분이 채점에다가 15점 했다가 아니야 나 이렇게 했어 14점, 13점 이걸 수백 번 반복하세요. 왜 마이너스 요인 이 출제위원들이 모든 거를 다 알고 모든 거를 다 머릿속에 넣고 채점하지 않아요. 자기가 낸 문제만 봐요. 얘기가 딴 데로 빠졌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자, 논작물 이거 꼭 써야 되고요. 그렇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넘어갔을 때 개수통 원 보시기에서 이 원, 벼, 병해충 특약 가입했을 때 제외 써야 되겠죠? 네, 그런 게 뭐 있었어요? 복숭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밭작물 중에서 감자 3개 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산비 보장 가시면 고추, 주계약에서 병해충을 보상해줘요. 다시 주계약에서 병해충을 보상하는 건 복숭아, 감자, 고추. 특약으로 보상하는 건 벼 7개. 제가 왜 지금 특약하면서 지금 큰 소리 냈을까요? 농구먼 이론서에 세균 구멍병하고 이 7개는요 병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괄호 넣기 이런 거로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할 때도 복숭아, 벼 이 친구들은 제외. 근데 벼는 특약 가입 시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오케이. 자, 인수 관련 수확량. 아, 이거 뭐 우리 표준 평년 가입 수없이 했죠. 뭐 오디처럼 쓱 하나 뭐 얻는 거 숟가락 얻는 거 없어요. 품종별 표준 결실수 이런 것처럼 숟가락 얻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보세요. 우리 저기 과수에서도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이게 기관에서 산출한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농지의 경작 요소였잖아요. 그쵸? 그냥 참고 삼아 어떤 것들이 내 농지의 경작 요소가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 보자면 과수는 주로 품종과 수령을 따졌어요. 그쵸? 왜냐 나무 수령에 따라서 여러분 수령을 따진다는 게 뭐예요? 수령에 따라 성과기가 있어요. 성과기. 5년생, 6년생보다 10년생이 더 과실수가 많을 것이고 쇠퇴기도 있겠죠. 한 주당 착과수를 세야 되는데 수령이 얼만큼 중요하겠어요. 그쵸? 거기다 적종은 재배 방식까지 가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숫자를 따질 때는 품종 수령이 꼭 들어가고 그냥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구성률 할 때는 굳이 그건 수령에 따라 10년생은 피해를 덜 받고 5년생은 피해를 많이 받고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착피, 낙피 조사할 때는 품종만 따져요.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정신 없으시죠? 네. 수령, 숫자와 관련된 건 수령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수는 한번 심어놓고 십수년 어떤 건 20년, 30년짜리 나무가 가잖아요. 콩 한 번 심어놓고 10년, 20년 가요? 아니잖아요. 여기는 수령이 문밭작물엔 없어요. 대신 품종은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요. 품종. 양파. 우리 저기 시장에서 양파 사시다 보면 양파 품종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네. 대신 공통적인 게 뭐죠? 지역이 들어가죠. 지역. 지역에 따라 달라지더라. 왜? 지역별 토질, 기후, 지역별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금 공식을 암기하시려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포인트 맞추셔서 이런 게 내 농지의 환경으로 적용되고 수령, 지역 그런 차이가 있구나. 굳이 암기를 예전에 이거 다 암기해서 계산해서 문제 푸는 게 있었어요. 굳이 암기를 하시려면 이렇게 유치한 저런 밀푀유 저런 팁으로. 네. 자, 평년 수확량 똑같습니다. 자,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그쵸 이제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전 이제 섭섭해져요. 이거 가입 수확량 결정, 피해율 결정, 피해율 산정 똑같죠? 네. 우리 종합과수에서 한 거랑 다 일치합니다. 이건 지금 밭작물 기준이고 사실 벼는 조금 틀려요. 벼하고 적종, 평년 착과량 제가 딥하게 안 들어갔는데 그거는 기본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같더라. 오케이. 평년 수확량 한도 유사고 무사고일 때도 다 똑같습니다. 가입 수확량도 똑같고요. 넘어갈게요. 보험금 산정 기본 원리도 우리 앞에서 수확감소 보험금으로 한번 쭉 봤잖아요. 네. 평수미평 100만 스물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네. 평수미평. 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나무가 아니라 제곱미터로 피해본 게 아니라 유효한 거로 피해본 거 빼고 얼마나 건질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논밭작물은 손해 삑 보상하는 제외한 수확량 감소를 반영한 후에 유효를 조사한다. 그러면 평수 미평에서 요거 조사하면 피해율 나오는데 이게 뭐래요? 유효한 거래요.
제곱미터당 얼만큼, 아니 단위가 정해져 있어야지. 농지 단위로 다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얼만큼 유효하니? 이게 나와야 수확량이 나와요. 즉 논밭작물의 핵심은 얘 알면 끝이다. 얘 알면 끝이다. 얘 알면 끝이다. 근데 자 2000제곱미터 아니 3000제곱미터 농지예요. 3000제곱미터를 다 찾아가서 다 캐서 조사해요. 그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계약자분한테 어떤 봉변을 당하시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표본조사. 표본 우리 저기 그 품목별 표본 주수표 있죠? 이번에는 품목별 논밭작물은 표본 면적표 땡 구간수표가 있어요. 왜 구간이냐고요? 품목에 따라서 면적은 가로 세로는 어떻게 하세요가 정해져 있어요. 대신 몇 제곱미터일 때 조사 대상 면적,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 아까 실수 탐이기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게 몇 제곱미터일 때 몇 구간 선정하세요. 5구간이에요. 5구간. 5구간 가서 선정하고 각 구간에 가서 가로 세로 면적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품목별 표본 구간수 표가 있더라. 거기 가서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쭉 할게요. 거기 가서 5구간. 자, 5구간 갔어요. 면적 뭐예요? 가로 세로잖아요. 근데 이걸 유식한 말로 얘네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랑 길이, 이랑 폭이라 그래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한 구간에 이렇게 하세요가 다 품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실 겁니다. 내가 가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지 말고 정해진 대로. 이랑 길이 얼만큼, 이랑 폭 얼만큼 정해진 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 예를 들어 1 곱하기 0.5 0.5제곱미터구나. 한 구간당 5구간 표본 면적 합계 나오죠? 2.5제곱미터. 자, 표본 면적 합계 나왔어요. 그럼 이 표본 면적 지금 여기 5개를 다 이렇게 지금 구획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작물을 수확해요. 고구마면 다 캐버려요. 다 캐서 피해본 거 빼. 남은 거 얼마? 지금 유효한 거. 피해본 거 빼고 남은 거 얼마니? 나오겠죠? 합산. 예를 들어 합산했더니 뭐 10kg이래요. 5구간 면적 구획해서 작물 수확해서 피해본 거 다 빼고 유효한 거 했더니 10kg이래요. 5구간이 지금 면적 합계가 2.5였죠?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끝.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다만 하니까 다 했다면서, 그쵸? 여기서 이 10kg 피해본 거 빼고 얼만큼 건지니 저게 품목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건 기본에서 하시면 돼요. 품목별로 뭐는 이렇게 해서 빼고요. 뭐는 이렇게 해서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정말 쉬워요. 하다 보니 다 했어요. 제 유효 중량 나왔어요.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예를 들어 1kg이에요. 제곱미터당. 피해본 거 빼고 제곱미터당 1kg이 유효해요. 그럼 얘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뭐겠어요? 이름은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성은 표본 구간. 표본 잡아서 조사했잖아요, 지금.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됐죠? 그게 계산값이 만약에 1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더라? 실수 탐이기 2,500이래요.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얼마나 쉬워요. 뭐 좀 아쉽죠? 그쵸? 사고 나서 조사했죠? 자, 회사가 미보상 주스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이거는 계약자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미보상 면적이 나오죠. 여기는 면적. 또 있어요. 붙어 다니는 거. 아니, 콩 심는다 그랬으면서 왜 여기 팥 심었어요? 타작물 면적. 회사가 그건 인정 안 하죠. 거기서 100% 피해가 받든 아니든. 회사는 콩 보장하기로 한 거잖아요. 기수확 하셨어요. 피해가 없으니까 수확했겠네요. 기타미 면적. 비타민 아니고 기타미. 나중에 또 비타민 면적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미.
피해가 없는 것만큼 그렇죠.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큼.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래요. 실제 경작 면적이 3,000이래요. 끝. 이게 수확량이에요.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자, 밭작물의 수확량은 2덩어리더라.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 여러분, 기타미 면적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이게 수확량. 평수미에 집어넣으면 되죠. 뭐. 정말 끝난 거예요. 쉽죠? 자, 여기서 이렇게 표본 면적을 구획하세요. 품목별 표본 구간수에서 5개 잡고 이렇게 가로 세로를 구획하세요. 이게 농구먼 이론서 2권 밭작물에 있는 수많은 표 중에 하나. 면적 구획표. 그 다음에 피해를 빼고 작물을 수확해서 피해를 빼고 이렇게 유효 중량을 계산하세요. 안 어렵다 그랬어요. 그게 또 다른 수확량 조사 방법 하나. 표. 자, 그 다음에 조사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계산하세요라는 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로 보셔도 되세요. 네. 사실 그 내용도 막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될 게 저기 있고 막 그래요.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표를.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전에 나오는 표 여기 있네요. 모든 조사는 이 조사 지금 해도 되나?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수확량 조사,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점. 계속 우린 뭐라 그랬죠? 수확 적기. 최초 수확 직전. 수확 개시 시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지금 품목이 많으니까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을 한번 해보자. 품목마다 다르죠.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맞나? 내가 가서 막 연구해 볼 필요 없고 정해져 있어요, 다. 예를 들면 마늘, 잎과 줄기의 2분의 1, 3분의 2가 황변화가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한 때 다 정해져 있어요. 암기가 문제인 거죠. 계산은 쉬워요. 제가 나중에 이거 그림 파일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림 보시면 훨씬 암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했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유효 중량 산출하면 수확량 산출 끝나더라. 재해 발생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겠죠. 보상하는 재해로는 피해 여부 확인했어요. 추가 조사. 뭐 이렇게 추가 조사의 종류가 많아요. 계약자가 신청한 보험금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계약자는 무슨 보험금인지 신경 안 쓰죠. 그냥 저기요, 우리 피해 났으니까 보험금 지급하세요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가셔서 이런 거니까 이런 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금은 지급받으시면 이제 계약이 소멸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설명 다 드려야 되겠죠. 아시는 계약자분도 많으시지만, 네. 추가 조사 종류. 아까 제가 이게 다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는 다 그만하고 우리는 수확량 조사만 볼게요. 수확량 조사. 오케이. 필요하대요.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대요. 그럼 제일 먼저 적기인가? 첫 번째 표. 적기인가? 적기래요. 그럼 조사해야죠. 자, 조사해야 돼요. 품목별 표본 구간수 표. 표본 구간 잡았어요. 표본 구간의 면적을 구획해야 돼요. 근데 표본 구간의 면적을 구획해야 되면 뭘 알아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면적의 기준에서 하게 돼 있어요. 몇 조사 대상 면적일 때 몇 구간 하세요. 나무 조사가 기본이듯 과수에서 면적 조사가 기본이에요. 실수 탐이기 아까.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면 표본 구간수 표에 따라 표본을 잡고 면적 조사하고 유효한 거 조사하고 그게 다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조사 방법을 결정하라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결정은 뭐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전수조사가 있긴 해요. 근데 밭작물의 경우에는 콩, 팥 이것만 가능해요. 그것도 특정한 경우에만. 그러면 나머지 품목은 어차피 표본조사밖에 안 돼요. 그쵸? 논작물은 좀 달라요. 논작물은 표본, 전수 둘 다 있어요. 근데 전수조사 특별한 경우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표본이 기본 원칙이 되는 거죠. 결정이라기보다는. 오케이?
그럼 이제 표본 구간수 표에 따라 산정하고 위치 잡고 위치를 어떻게 잡겠어요? 골고루. 우리 과수원에서도 표본주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골고루. 그럼 이제 가서 면적 조사해야죠. 자, 가로 세로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라. 다 정해져 있다. 콩 전파를 할 때는 이랑 식물체의 4주 이상. 이랑폭은 두둑, 고랑 합쳐서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3파 흩어뿌림 할 때는 원형 태를 이용하거나 가로 세로 곱하기. 다 정해져 있어요. 암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면적 조사는 암기 간단해요. 면적 조사는. 수확량 조사 적기가 조금 그렇죠. 자, 그러면 표본 구간 산정하고 면적 구했겠죠? 그 다음 아까 뭐 한다고 제가 여기 썼던 거? 작물 수확. 피해본 거 빼고 얼만큼 유효하니? 작물을 수확해서 캐서 유효한 중량을 조사합니다. 자, 저것도 또 다른 표에 보면 이렇게 조사하세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맘대로 조사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콩을 수확해서 꼬투리를 제거한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을 조사해라. 함수율. 콩 알맹이에 얼만큼 수분이 포함되어 있니? 이거 함수 측정기로 여러분이 조사해야 돼요. 3회 이상. 이거 조사하는 게 콩팥, 그다음 논작물, 벼밀보리. 이게 왜 조사하냐고요? 논밭작물 여러분 수확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장 기간을 거친 다음에 출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출하됐어도 좀 저장 기간을 거친 다음 판매가 되잖아요. 바로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분이 많아요. 처음에 쟀을 때는 1kg인데 그 기간 동안에 수분이 날아가면 800g이 될 수 있잖아요. 반영해줘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몇 %가 수분이더라. 근데 그거보다 수분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조사한 작물이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작물을 캐서 유효한 중량을 조사하고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산출, 계산합니다. 예전에는요. 논밭작물이 전부 다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 했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밭작물만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논작물은 그대로 유효 중량이에요. 같은 거더라. 유효한 거?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타 과수할 때 수확량 할 때 했던 거 비슷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고구마 50% 피해형, 80% 피해형, 100% 피해형으로 나뉘거든요. 정상도 있겠고. 과수는 80%가 만약에 10kg이었다 쳐요. 과수는 곱하기 80% 피해받지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8kg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 유효한 거니까 80%가 유효해? 아니 80%가 피해? 그럼 유효한 건 20%, 2kg. 반대. 이거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이 막 과수 공부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곱하기 0.2 해야 되는데 0.8 해버리는 거예요. 100% 피해형이 5kg이래요. 유효한 건 0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나도 모르게 100% 피해 1. 이런 실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을 산출할 때 이걸 이렇게 1-피해 인정계수 0.8이 아니라 1-0.8, 0.2를 적용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품목마다 근데 고구마는 이렇게 하세요. 감자는 또 이렇게 하세요. 콩은 이렇게 하세요. 벼는 이렇게 하세요. 마늘, 양파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이건 암기 대상이 아니에요. 뭘 적용해서 유효하게 만들지, 뭘 적용해서 유효화시키지,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 콩은 함수율, 벼는 함수율, 로스율, 마늘은 환산 비대추정지수, 환산계수, 그다음에 양파는 비대추정지수, 차는 뭐가 많네요. 감자 병충해 등급별, 병충해 보상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유효한 거, 피해랑 반대, 이게 머릿속에 지금 딱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유효한 걸 산출했으면 표본 구간 면적, 아까 5구간 면적 다 합쳤잖아요. 나누면 제곱미터당 표본 구간 유효 중량, 노는 유효 중량, 밭은 표본 구간의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하고 기타 미 면적 수확량. 끝. 됐죠? 사실 기본에서는요, 제가 이건 기본에서 하셔요. 그럼 몇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다 하시면 됩니다. 시험 직전에 수확량 조사 적기 이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논밭작물. 자, 여기까지 짧게 끊어가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예시 문제를 몇 개 같이 교재에 있는 거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풀어보셔도 되세요. 한번 답 가리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